저는 모로코 기갑부대 정비대장 하산입니다. 새벽 사막 한복판에서 전차를 점검하며 매일 같은 생각을 했죠. 전차가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데 최신 미국산 전차가 도입되고 30분 만에 1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병사 3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죠. 상부는 말했습니다. 정비 문제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낯선 이름 하나. K 흑표. 이 전차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산입니다. 모로코 기갑부대 정비대장이죠. 새벽 4시 서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오늘도 전차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얼굴을 스치는 모래 입자 하나하나가 따갑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전차 엔진실을 들여다봅니다. 필터를 확인하고 연료 라인을 점검하고 냉각수 상태를 체크합니다. 대장님, 왜 매일 이렇게 꼼꼼히 보십니까? 신입 정비병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전차가 멈추면 가장 먼저 죽는 건 기갑병이야. 정비병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임지는 건 우리 정비대지.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작전 중 전차가 멈추면 적의 표적이 됩니다. 기갑병들이 탈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오죠. 그리고 군 법정에서는 정비 책임을 묻습니다. 최근 우리 부대에 새로운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에이브럼스, 에미레이 모델이죠. 상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다. 미군이 쓰는 바로 그 전차야.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전차를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엔진실을 열어봤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헬리콥터에 쓰는 그 엔진이더군요. 연료는 항공유를 씁니다. 출력은 확실히 강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흡기구가 너무 컸습니다. 필터 구조도 복잡했죠. 저는 손으로 흡기구 주변을 만져봤습니다. 이미 미세한 모래가 끼어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회오리를 이루며 춤을 췄죠. 아름답지만 무서운 광경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옆에 있던 부사관이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차는 사막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건 유럽 평원을 위한 전차입니다. 넓고 평평한 땅, 적당한 습도, 그런 환경을 위해 설계된 거죠. 다음 날 새벽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50대의 에이브럼스가 일렬로 서 있었죠. 엔진 시동음이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정비대장으로 20년을 일하며 키운 본능 같은 거였죠. 저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훈련 시작 30분이 지났습니다. 전차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지휘 차량에서 쌍안경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짝짝.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나왔죠. 3번 전차, 엔진 경고등 점등.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3번 전차 쪽으로 쌍안경을 돌렸습니다. 전차 뒤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배기가스가 아니었습니다. 3번, 즉시 정지. 엔진 끄고 대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3번 전차가 천천히 멈춰섰죠. 저는 정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 현장까지는 5분이 걸렸습니다. 전차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장님, 안이 너무 뜨거워서 못 있겠습니다. 차장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더군요. 저는 엔진실로 달려갔습니다. 커버를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죠.
가스터빈 엔진이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흡기 필터를 비췄어요. 필터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모래로 가득 차 있었죠. 겨우 30분 주행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게 대체... 저는 필터를 빼냈습니다. 무게가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어요. 손으로 털어보니 고운 모래가 우수수 쏟아졌죠.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다른 전차들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죠. 전 전차 훈련 중지, 제자리 정지 후 엔진 필터 점검. 1시간 뒤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 12대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필터 막힘, 엔진 과열, 출력 저하. 그날 오후 저는 정비고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요. 가스터빈 엔진의 흡기 필터가 사막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30분 주행으로 필터 교체 필요. 현재 예비 필터 재고로는 일주일 작전도 불가능.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죠. 옆에서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대장님, 이거 그대로 올리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비대야. 거짓말할 수 없어. 그날 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중 멈춰 선 전차들의 내부 온도가 급상승했던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서 냉방 시스템도 함께 정지했기 때문이죠. 병사 3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1명은 의식을 잃었고 2명은 구토 증세를 보였어요. 야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죠. 저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병사가 깨어났을 때 제가 물었죠. 괜찮나? 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전차 안이 지옥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쥐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전차로는 사막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비고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모든 전차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록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엑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투입된 전차 50대, 그중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전차 12대, 계산기를 두드렸죠. 24%, 4대 중 1대가 멈춰 섰다는 뜻입니다. 실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의무 기록을 확인했어요. 열사병 3명, 탈수 증세 8명, 어지럼증 호소 15명, 26명입니다. 전체 병사 200명 중 26명이 의료 조치를 받았죠. 저는 온도 기록도 뽑아봤습니다. 엔진이 정지된 전차 내부 온도, 최고 섭씨 53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치였어요. 부사관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무리가 아니야. 우리 의무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시간대별 고장률, 온도별 엔진 출력 저하율, 필터 교체 주기.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이 전차는 사막에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항공유를 써야 하는 가스터빈 엔진, 일반 경유보다 3배나 비쌌죠. 게다가 연비도 형편없었어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에이브럼스는 다른 전차보다 2배 가까운 연료를 먹었습니다. 작전 거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최강의 전차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이었죠. 표와 그래프로 가득했어요. 미화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사막 환경 적합성 평가 보고서. 그리고 결론란에 한 문장을 적었죠. 현 상태로는 전투 수행 불가능.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선임 대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에 앉더니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한참을 읽던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산, 자네 이거 진짜 올릴 건가? 그래야죠.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걸세. 저는 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저는 병사들이 다시 쓰러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대령은 한숨을 쉬었죠. 알았네. 하지만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사령부에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왜 이런 전차를 들여왔을까? 누가 결정한 걸까? 사막 환경은 고려나 했을까? 저는 정비고로 돌아왔습니다. 에이브럼스가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한 대에 다가가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전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설계자도 생산자도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은 이 전차를 사막에 가져온 사람들에게 있었죠. 일주일 후 사령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였어요. 저는 정장 군복을 입고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교들이 가득했죠. 저는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그래프를,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때 한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측 의견은 들어봤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럼 기다려보게.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원했던 거죠.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국 측과의 화상회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회의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휘관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휘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명확하네. 정비 문제라고 하더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비 문제요? 그래, 필터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정비 매뉴얼대로 했으면 문제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지휘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30분 주행에 필터를 갈아야 한다고요? 지휘관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산. 하지만 그쪽 입장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필터 하루에 몇 번 갈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한 대당 최소 3번입니다. 50대면 150개예요. 진정하게. 진정하라고요? 우리 창고에 필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200개입니다. 이틀이면 바닥나요. 지휘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부품 하나 주문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3달입니다. 미국에서 배로 오니까요. 3달 동안 전차를 세워두란 말입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 파견은 또 어떻습니까? 요청한 지 2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다음 달에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에요. 지휘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산 알아.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병사들이 더 쓰러져야 합니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죠. 뒤에서 지휘관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비고로 돌아왔습니다. 부사관들이 여전히 전차를 닦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대에 주저앉았죠. 정비 문제라고요? 20년을 이 일 해온 저보고 정비를 못한다고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비 매뉴얼이 있었죠.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이었어요. 저는 필터 교체 부분을 펼쳤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는 주행 2시간마다 필터 점검 권장. 권장이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시간이요? 우리는 30분 만에 막혔는데 말이죠. 저는 매뉴얼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비대원들을 모았습니다. 20명의 정비병과 부사관들이 모였죠. 들어봐,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게 우리 정비 문제라고 해.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정비병이 소리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나도 화가 나.
하지만 화낼 시간에 다른 걸 해야겠어. 뭘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전차를 알아볼 거야. 사막에 맞는 전차를 말이야.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사막용 전차, 디젤 엔진 전차, 최신 전차.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제, 프랑스제, 러시아제.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러다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K 흑표. 대한민국제 전차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죠. 사진이 나왔어요. 검은색 차체, 날렵한 디자인. 디젤 엔진, 자동 변속기, 능동 현수 장치.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게 뭐지? 그날부터 저는 K 흑표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밤마다 정비고 사무실에 남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는 번역기를 돌렸죠. 영어 자료는 직접 읽었어요. 일주일 만에 엑셀 파일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비교표였죠. 왼쪽에는 에이브럼스, 오른쪽에는 K 흑표. 첫 번째 항목, 연료 효율. 에이브럼스는 리터당 0.6km, K는 리터당 1.2km. 2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K는 연료를 절반만 쓴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항목, 연료 종류. 에이브럼스는 항공유, K는 일반 경유. 저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항공유는 특수 보급이 필요해요. 민간 주유소에서 구할 수 없죠. 하지만 경유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급선이 끊기면요? 세 번째 항목, 정비 접근성. 에이브럼스는 해외 의존, 부품 도착까지 3개월. K는 현지 정비 가능, 기술 이전 포함.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수출할 때 정비 교육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현지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수출이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 저는 유튜브에서 K 시연 영상을 찾았습니다. 전차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체가 낮아지더니 거의 땅에 붙었죠. 이게 뭐야? 저는 되감아서 다시 봤습니다. 차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기울고 앞뒤로 조절되더군요. 설명을 읽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와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한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모래 언덕에 숨을 수 있겠구나. 사막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엄폐입니다. 모래 언덕 뒤에 숨어서 포탄만 내밀고 쏘는 거죠. 에이브럼스는 그게 안 됩니다. 차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K는 차체를 낮춰서 언덕에 완전히 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설계부터 달라.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사관이 들어왔어요. 대장님, 아직도 일하십니까? 응, 좀 알아보는 게 있어서. 부사관이 제 모니터를 슬쩍 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국 전차야. 왜 그걸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우리한테 맞는 전차를 찾고 있어. 부사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는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설명했죠. 연료 효율, 정비 편의성, 능동 현수 장치. 부사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말 안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아마 미국 전차만 보느라 다른 건 안 봤겠지. 이거 상부에 보고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자료가 더 필요해. 부사관이 물었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쓰는 나라들의 평가. 숫자가 아니라 현장 이야기가 필요해.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를 도입한 나라들을 찾았죠.
폴란드, 첫 수출국이었습니다. 180대를 주문했다고 했어요. 루마니아, 추가 협상 중. 저는 폴란드군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었죠.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이었으니까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성능을, 기술 이전을 모든 걸 약속대로 해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무기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신뢰의 약속 이행. 화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책상 위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야. 2달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령부에서 해외 무기 박람회 참관단을 구성한다는 공지가 떴죠.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정비요원 자격으로요. 선발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왜 가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다른 나라 전차들의 정비 체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명의 참관단 중 한 명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이 걸렸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찾던 답이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K 흑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곳이죠. 공장 정문을 통과할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뭘 보여줄까? 안내원이 우리를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엔지니어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K의 약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약점부터요? 초기 모델은 변속기 내구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2년간 개선 작업을 거쳤고 지금은 해결됐죠. 솔직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또한 극한 저온 환경에서는 시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터 시스템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동료도 놀란 표정이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래 유입 문제는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한 전차의 흡기구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단계 필터 시스템입니다. 굵은 입자는 1차에서, 미세 입자는 2차에서 걸러지죠. 교체 주기는요? 사막 환경 기준 100시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100시간이요? 에이브럼스는 30분이었는데 말이죠. 공장 투어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용접 부분도 보여주고 장갑 구조도 설명했죠. 점심 식사 후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K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에 올랐죠. 차장석에 앉았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디젤 엔진 소리, 낮고 묵직했죠. 에이브럼스의 고주파 소음과는 달랐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랐어요. 경사가 꽤 가팔랐죠. 그때였습니다. 차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가 작동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운전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이 조작을 했어요. 차체가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죠.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낮아졌습니다. 포탄만 언덕 위로 삐죽 나와 있었어요. 이 자세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요새였어요. 움직이는 요새. 다시 차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갔죠. 경사가 급했지만 차체는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신기하죠? 승무원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험지를 달리면
온몸이 흔들렸죠. 하지만 K는 달랐어요. 시험장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죠. 약점을 먼저 말하는 모습,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모습, 공장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K의 움직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몸을 낮추고 다시 달리는 모습. 저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이건 책상 위 무기가 아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무기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확신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운용 사례였죠.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그리고 우리 사우디 참관단.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폴란드군 대령이었어요. 저는 얀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제1기갑사단 소속이죠.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K 전차가 눈밭을 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2023년 2월 우리는 급했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리는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차가 필요했어요. 빨리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류더미 사진이었죠. 독일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5년 후 납품 가능. 미국에도 물었어요. 답변은 예산 검토 후 회신.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에 연락했을 때 답변은 달랐습니다. 6개월 내 첫 인도 가능. 24개월 내 전량 인도 가능.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6개월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대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첫 번째 K가요. 화면에 전차가 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죠. 한국 기술팀이 함께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정비병들을 훈련시켰어요. 직접 고칠 수 있도록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진짜였구나. 지금 우리 정비대는 한국 도움 없이 K를 완벽히 정비합니다. 이게 진짜 무기 거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두 번째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중동 국가 방공장교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궁 방공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화면에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왔죠. 작년 우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50대가 동시에 날아왔어요. 장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궁이 없었다면 우리는 막지 못했을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었어요. 빨간 점들이 가득했죠. 천궁은 45대를 요격했습니다. 나머지 5대는 다른 시스템이 처리했고요. 90% 요격률입니다. 실전에서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0% 실전에서. 한국 기술진은 공격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시스템 점검과 재보급을 도왔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왔습니다. 장교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무기는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급할 때 함께할 파트너가 중요하죠. 또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터키 해군 장교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잠수함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잠수함 건조 장면이 나왔어요. 처음엔 기술만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제안했죠. 함께 만들자고요. 지금 우리는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웠으니까요.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받아 적은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약속 이행, 6개월 납품, 기술 이전, 실전 90% 요격률, 함께 만드는 협력.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숫자가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자료가 필요 없었죠.
증언이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면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단 3장이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막에서 멈추지 않는 전차.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돌아가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상부를 설득해야 하고, 반대를 무릅써야 하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장짜리 보고서였죠.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검증된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혹시 한국에서 뭘 받은 거 아닌가?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숫자와 증언으로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회의는 계속 연기됐고, 결정은 미뤄졌죠.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왕이요? 정비대장인 저를요? 일주일 후, 저는 왕궁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떨렸죠. 손에 땀이 났어요. 국왕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죠. 앉으시오. 국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산대장, 그대가 쓴 보고서를 읽었소. 황송합니다, 폐하. 국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사막에서 멈추지 않는 전차. 좋은 제목이요. 감사합니다. 그대는 20년간 정비대장으로 일했다고 들었소. 그 경험으로 말해보시오. 정말 K가 우리에게 맞는 전차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에이브럼스는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막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시오. K는 다릅니다. 디젤 엔진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필터는 100시간을 버팁니다. 정비는 우리 손으로 가능합니다. 국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부하들이 다시는 열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오? 저는 국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폐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왕이 참모들을 둘러봤죠.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폐하,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됩니다. 국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오.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국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가 검증했소. 실전에서 검증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국왕이 일어났습니다. 결정하겠소. K 흑표 400대, 천궁 방공 시스템 패키지. 즉시 계약 진행하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이 났다니. 한 달 후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왔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6개월 후, 첫 K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두에 나가 있었죠. 크레인이 전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다가가 전차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대장님, 시동 걸어볼까요? 정비병이 물었습니다. 그래, 걸어봐. 시동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였어요. 에이브럼스의 날카로운 소리와는 달랐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천천히 나왔어요. 모래밭으로 들어갔죠.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헤치며 계속 나아갔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배기구를 확인했어요. 깨끗한 배기가스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없었죠. 대장님, 옆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부사관이 서 있었어요. 왜 우십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요. 모르겠어. 그냥.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안 죽겠구나. 전차 때문에 안 죽겠어. 부사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비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래된 에이브럼스 옆에 섰죠. 고마웠어. 내 잘못은 아니었어. 저는 전차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좋은 전차야. 다만 우리 사막이 내게 맞지 않았을 뿐이지. 창밖을 봤습니다. 신형 K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달빛에 검은 차체가 빛났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기는 강대국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장을 존중하는 나라가 만드는 거야. 한 달 후, 첫 사막 훈련이 있었습니다. K-50대가 출동했죠. 8시간 훈련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전차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은 숫자와 현장이 증명했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신뢰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이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 사막 어딘가에서 K 흑표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산 대장은 더 이상 새벽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차가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는 두려움 대신 이 전차는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시작하니까요. 무기는 강대국이 아니라 현장을 존중하는 나라가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